자, 투약 돕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구 투약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구 투약이란 무엇이냐? 구강을 통한 투약을 경구 투약이라고 이야기하겠고, 자, 경구 투약의 장점과 단점이 또 시험에 등장을 한 번씩 해요. 자, 경구 투약의 장점을 보시면 구강을 통한 투약은 가장 보편적이다. 이 말은 일반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투약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곳이 구강, 경구투약이죠. 그 다음에 편리해요. 편리한 경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와 달리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아 안전하죠. 안전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가격이 저렴해요. 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보시면 경구투약 약을 구매하실 때 보시면 몇천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하시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그 다음 경구투약의 단점을 보시면 약물의 맛이 좋지 않은 경우 복용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약물은요 쓰거나 불유쾌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용할 때 힘들죠. 그 다음에 위점막, 위장간에 자극을 주어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극을 흔히 우리는 속쓰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속쓰림. 그래서 위점막, 위장관, 속쓰림을 유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구역과 구토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에서 약을 흡수하는 것이 늦고 불규칙이에요. 늦어요. 흡수 속도가 굉장히 늦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흡수량 측정도 부정확해요. 이게 제대로 다 흡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늦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액이 장에 작용하여 효과에 지장을 준다. 그러니까 위액이 장에 작용을 하게 되면 약효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발이 잘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위액이 장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요, 위액에 의해서 약 흡수량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위액에 의해서 약의 성분 같은 것들이 또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효에 지장을 줄 수가 있겠고, 어떤 약은 치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교과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약은 액상철분제, 그러니까 물약으로 된 철분제 있죠. 이 철분제는 치아를 검게 까맣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착색, 대표적으로 치아를 착색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대를 사용해서 복용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한된 조건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겠고, 제한된 조건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돼요.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 환자라든지 연하곤란 환자, 금식 중인 환자, 금식은 우리가 MPO라고 표현을 하고 금식은 입으로 어떠한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금식 중, 그 다음에 심한 구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구투약이 제한이 됩니다. 경구투약을 하시면 안 돼요. 무의식, 연하곤란, 금식 중, 심한 구토 환자는 경구투약을 할 수가 없는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에게 경구투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한된 조건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구투약 방법. 이제 교과서에 뭐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 기준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위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몇 가지 넣어서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약물 투여의 5가지 원칙. 이것도 전 시간에 했죠. 자, 파이브라이트를 항상 지키셔야 돼요. 경구투약도 마찬가지고 경구투약 하시기 전에 파이브라이트의 원칙을 항상 지키셔야 되는데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약물 투약이 이루어지셔야 우리가 사고, 오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전 시간에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약물 준비할 때 우리가 몇 번을 확인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약물 준비할 때 우리가 용기의 표지, 라벨을 확인을 하는데 그 라벨을 몇 번 확인한다? 3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3번은 언제 확인을 하느냐? 자, 1차적으로 약장에서 꺼내기 전, 그다음에 용기에서 꺼낼 때, 그다음에 약장에 다시 약물을 보관할 때 해서 총 3번의 라벨 확인을 해서 얘 또한 사고와 오류를 예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투약하기 전에, 경구 투약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죠. 자, 그다음에 약물 투여 전, 요것도 중복 전 시간에 했던 내용. 약물 투여 전 입원 카드나 환자의 입원 팔찌 아이디 밴드를 확인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대상자의 이름을 물어보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자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대상자 이름을 물어보는 방법을 뭐라 했죠?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름을 확인을 하셔야 우리가 또 투약 사고 오류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는 전 시간에도 했던 중요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시험에 잘 나온 구간이기도 하죠.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환자에게 투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어떤 것들을 할 때는요, 무조건 다 설명이 사전에 되셔야 돼요.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투약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설명을 하고 약을 먹인 뒤에는요, 환자 곁에서 잠시 머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을 먹고 뱉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약을 끝까지 먹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30분 후에는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반응 관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의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뒤에 환자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자, 경구투약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약을 너무 많이 따랐거나 환자가 거부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은요, 다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따랐거나 환자가 약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 약을 다시 넣어서는 안 되고요. 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많이 따라진 용량 있잖아요. 그 용량은 버리시고 사용을 하시고 환자가 약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다시 약병에 그 약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나거나 성분이 변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약에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약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자극성 약이나 치아 변색에 염려가 있는 약은 빨대를 사용한다. 바로 앞에서도 배우셨죠? 대표적으로 치아 변색을 가지고 오는 약이 물약으로 된 철분제, 액성 철분제라고도 하죠. 액체 성분의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치아 변색에 우려가 있죠. 착색이 되니까 빨대로 우리가 약을 복용을 했고, 자, 약재를 희석할 경우 약효 증가를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이에요. 찬물 안 돼요. 뜨거운 물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희석을 합니다. 자, 액체약은 병을 옮겨 담아서는 안 돼요. A라는 병에서 B라는 병으로 이 액체약을 옮겨 담아서는 덜어내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옮겨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의식이 없는 환자 또는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는 경구로 투약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경구 투약은 모든 대상자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 삼킬 수 없는 환자. 삼킬 수 없는 환자는 우리가 연하, 곤란 환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삼킬 수 없는 환자는 경구로 투여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 연하곤란 환자에게 경구로 무리하게 투여를 시키다가 우리가 흡인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산소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 중인 환자나 유동식 섭취 환자에게는 약물의 경구 투여가 가능합니다. 산소 마스크 환자 가능해요, 여러분.
간혹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 경구투약이라고 하면 틀렸다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산소 마스크는 잠깐 이렇게 떼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지 의식이 없거나 삼킬 수 없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 경구투약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동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먹는 사람들은 경구투약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금식인 환자, 금식이라는 거는 입으로 아무것도 드셔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도 드셔서도 안 되죠. 무의식 환자, 그 다음에 구토 환자, 토하는 환자, 특히 심하게 토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약을 먹어도 토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약이 그대로 밖으로 다시 나와서 약을 주는 의미가 없어요. 구토 환자, 연하곤란, 삼킴곤란이 있는 환자, 경구로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구투약 같은 경우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경구투약의 단점 중에 경구투약의 단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한된 조건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죠.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투약을 준비한 사람이 반드시 투약도 하고 기록하는 일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약을 준비, 투약 기록 모두 한 번에 다 한 사람이 하셔야 되겠고, 만일 투약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실수를 숨기시려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투약 실수가 있을 때는요, 즉시 어떻게 하셔라? 보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고, 숨겨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리가 경구투약의 요약 정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